네, RPM 105쪽에 749번 문제입니다. 두 개의 부등식을 일단 각각 풀어봐야 되겠죠? 첫 번째 부등식을 풀면은 4가 되겠고 이쪽은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두 번째 부등식을 풀면은 얘는 2x가 될 거고요. 이쪽은 6 플러스 a가 되겠네요. 그럼 2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각각의 부등식을 푼 다음에 우리는 수직선을 그려야 될 차례죠. 그래서 수직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x가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색칠을 하고 이렇게 작거나 같다네요. 이쪽에다 그릴게요. 4 이렇게 하고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리고 자 이제 요 녀석이 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있어야 되겠죠. 2분의 6 플러스 a가 이쪽에 있어야 되고 x는 얘보다 크다니까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는데 이 범위 안에 정수가 5개가 들어가게 만들으래요. 그러면 이 4라는 애부터 이쪽으로 가면서 정수가 하나씩 나올 테니까 5개가 들어가게 만들면 이렇게 되겠죠. 4가 일단 포함이 됐으니까 3, 2, 1, 0까지 하면 5개죠. 정수 5개. 그러면 0까지는 이 범위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 정수인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까지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마이너스 1까지 해서 정수가 6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은 이 범위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구나. 그럼 마이너스 1은 이쪽에 있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수직선을 그려놓고 그 수직선에서 우리는 자, 이 친구의 범위를 찾는 겁니다. 자, 수직선에서 보니까 보이죠? 얘는 마이너스 1보다는 오른쪽, 0보다는 왼쪽에 있죠. 그래서 2분의 6 플러스 a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다 라고 일단 쓸 수 있는데, 자, 이런 문제에서 항상 우리는 마지막에 등호를 어느 쪽에다가 붙일 수가 있느냐 이것을 고민해 보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확인하는 방법은 이 범위, 이 지금 색칠되어 있지 않고 동그라미가 되어 있고 오른쪽으로 가는 이 범위를 그대로 갖다가 마이너스 1에다가 올려놔 보면 그럼 이런 상황이 될 거예요.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가는 범위가 있고 원래부터 이쪽에 있던 거 원래부터 4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범위가 있고 자,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럼 이 범위 안에 정수가 몇 개 있는지 다시 한번 세어보면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는 어차피 색칠된 게 아니니까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0, 1, 2, 3, 4 여전히 5개의 정수가 들어있을 테니까 이 동그라미를 마이너스 1 위에 올려놔도 이런 상황이 돼도 괜찮죠. 그래도 문제에서 원하는 정수 x가 5개다 라는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쪽엔 등호를 넣어주시는 거고요. 자, 0에다가도 한번 올려놔 볼까요? 이 동그라미를, 이 범위를 0에다가 띡 올려놓으면 이런 상황이 됩니다. 0에서 이렇게 가고요. 0에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4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이때는 이 범위 안에 정수가 몇 개 있나 생각해 보면 1, 2, 3, 4, 4개밖에 없죠. 0이라는 친구가 빠져버리죠. 색칠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동그라미를 여기다 올려놨더니 안 되네.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등호가 들어갈 수가 없다. 네, 이런 방식으로 이걸 왼쪽에다도 올려놔보고 이걸 오른쪽에다도 올려놔보고 어느 쪽에 올렸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을 만족을 하는가, 그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넣었을 때, 이쪽에 올려놨을 때 만족을 하니까 이쪽엔 등호를 넣는 거고요. 이쪽에 올려놨을 때는 만족하지 못하니까 여기는 등호를 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찾아주셔야 되겠고 2배씩 해주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거고요. 6씩 빼줘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8 a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똑같은 범위를 찾아보면은 3번이 되겠네요. 수직선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푸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75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각각의 부등식을 풀어줘야 되니까 얘부터 풀면은 5x가 될 거고요. 이쪽은 5가 되겠습니다. 그럼 x가 1보다 작다. 자, 두 번째 부등식을 풀면요. 얘는 x를 오른쪽으로 보내고 여기가 a-2가 되겠네요. 그럼 역시 또 수직선이 필요하죠? 그래서 1보다 작다. 1 하고 요렇게
자, 그러면 해가 존재해야 되니까 이 a-2라는 값이 1보다 왼쪽에 여기에 이렇게 있을 겁니다. 색칠을 하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가 마이너스 1하고 0 이렇게 두 개뿐이었으면 좋겠대요. 그럼 여기가 지금 1이니까 1보다 왼쪽에 당연히 0이 있을 거고요. 거기서 조금 더 오면 마이너스 1도 있겠죠. 그런데 요렇게 둘만 포함시켜라 이거죠. 그 다음 정수인 마이너스 2는 이 범위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2는 어디 있어야 돼요? 이쪽에 있어야죠. 그죠? 이쪽에. 그러면은 역시 수직선에서 우리는 a-2의 범위를 얻어낼 수 있는데 a-2가 지금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은 범위에 들어와 있죠. 그쵸? 얘와 얘 사이로 들어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써놓으시고 이쪽이랑 이쪽 중에 어느 쪽에 등호를 붙일 수 있느냐? 네, 이게 마지막 고민거리인데 올려놔 보라고 했습니다. 얘를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자리에 올려놔 보세요. 그럼 그림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2에서부터 색칠을 하고 요렇게. 그 다음 1에서부터 색칠 안 하고 요렇게. 자, 이렇게 돼버리면 이 범위 안에 지금 정수가 마이너스 2까지 포함이 돼버리죠. 그 얘기는 여기에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뜻이 되는 거고, 자, 반대로 그러면 요 색칠한 동그라미를 마이너스 1 위에 올려놔 볼까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에서부터 색칠하고 오른쪽 1에서 색칠 안 하고 왼쪽. 자, 그럼 요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정수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0과 마이너스 1, 네, 이렇게 문제에서 원하는 두 개의 정수만 들어가 있을 테니까 아,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2씩 더해주면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A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네, 751번 문제입니다. 역시 얘도 요걸 잘 풀어가지고 수직선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겠죠. 둘씩 나눠서 풀겠습니다. 요쪽부터 풀고 그 다음에 요쪽을 풀도록 할게요. 자, 이쪽 부분은 곱하기 2를 다 해주시면 4x 플러스 2a 부등호 6 마이너스 2 플러스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3x가 되겠고요. 여기는 4 마이너스 2a가 되겠네요. 그럼 3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가 왼쪽 부분을 푼 결과물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을 풀면요, 요거는 6배를 해야 되겠네요. 6 곱하면은 12 아니죠, 18 마이너스 6 플러스 3x, 이쪽은 6x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럼 x를 오른쪽으로 모을게요. 그러면은 12에서 14가 되겠네요. 그래서 x는 3분의 14보다 크다. 네, 이렇게 두 가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수직선을 그려가지고 또 3분의 14보다 x가 크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자, 요거를 그릴 건데 역시 해가 지금 존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 녀석을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할 거고요. 자, 그럼 x는 얘보다 작다니까요. 그래서 왼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갈 텐데, 그러면 이 범위 안에 지금 정수가 3개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부터 들어갈 수 있을지, 그지? 얼마부터 들어갈 수 있을지를 찾아야 되는데 얘가 4점 몇이잖아요. 4보다 조금 큽니다. 그러니까 4가 이쪽에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 빗금친 범위에 들어가는 첫 번째 정수로 우리는 5를 생각해 주면 되겠죠. 5. 그러면 5부터 해서 차례대로 3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5하고 6하고 7까지는 들어가야 되고요. 8부터는 들어오면 안 되니까 8은 이쪽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분수는 자, 보이죠? 7과 8의 사이로 들어왔네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3분의 4-2a라는 이 분수는 7과 8의 사이에 들어와 있다 라고 볼 수 있고, 역시나 마지막으로 등호를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다가 7에다가 올려놔 봤을 때 안 그래도 되겠죠. 7에다 올려놓는 순간 얘가 지금 색칠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니까 7에 올려놓는 순간 7이 빠져버려요. 그렇게 되면 정수 3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얘네 둘은 같아서는 안 됩니다. 얘를 7 위에 올려놓으면 안 돼요. 자, 근데 8 위에다가 올려놓는 건 상관이 없죠. 색칠이 어차피 안 돼 있기 때문에 8 위에다가 얘를 올려놓더라도
8은 어차피 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전히 정수는 3개가 만족이 될 테니까 이쪽에 등호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3배씩 할게요. 3배씩 하시고 4씩 빼겠습니다. 그럼 17 마이너스 3a 여기는 20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부등호 뒤집히는 거 까먹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a 값 중에 최소값, 가장 작은 값을 쓰세요 인 거니까 a는 가장 작을 때, 그쵸? 마이너스 3분의 20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뭐 정수 찾아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a의 최소값을 찾아라니까요. 마이너스 3분의 20을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x가 정수 x가 3개라고 했지 a가 정수라는 말은 한 적이 없거든요. 그쵸? 네, 따라서 잠시만요. 아, 이런. 죄송합니다. 여기 갑자기 3이 어디서 나왔나요? 3이 어디서 나왔죠? 자, 수정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진 맞고요. 여기서 3배 하면서 요렇게 돼야 되죠. 그쵸? 원래 2였으니까요. 아이, 이럴 수가. 자, 그럼 2로 나눌게요. 2로 나누면 요렇게 되고요. 여기가 그러면 20을 마이너스 2로 나눈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10이 되겠네요. 아이, 당황스러워라. 네,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A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하면 A의 최소값 요거죠? 가장 작을 때 답은 마이너스 10이 되겠습니다. 네, 752번 문제입니다. 일단 첫 번째 부등식부터 풀어보면 절대값이 전체적으로 씌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2x 플러스 3이 마이너스 5에서부터 5 사이에 있다 라고 갈 수 있고요. 3씩 빼주면 마이너스 8, 2x, 2가 되겠고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4에서부터 1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등식도 풀게요. 얘도 우리가 바로 x-a가 마이너스 4에서부터 4 사이에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x의 범위를 찾는 거니까 a를 다 더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a-4부터 a 플러스 4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요 놈부터 그려볼게요. 이렇게 수직선을 그리고 마이너스 4에서부터 1까지 색칠은 안 되어 있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자, 여기에다가 이제 이 a-4부터 a 플러스 4까지라는 범위를 여기다 이제 얹을 건데요. 얘와 얘의 공통범위에 정수가 4개가 들어갔으면 좋겠다가 문제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려져 있는 요 그림을 봤을 때, 자, 요 안에 들어가는 정수가요, 마이너스 4는 못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딱 4개가 들어가 있죠, 지금. 요렇게 4개의 정수가 요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이 4개의 정수는 얘네 넷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얘네 넷을 제외한 다른 정수는 얘에 포함되는 것과 상관없이 이쪽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얘가 가지고 있는 4개의 정수가 문제에서 말한 이 연립부등식의 해 안에 들어가는 4개의 정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범위를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냐면, 이 범위, 자, 이렇게 그려볼까요? 여기에 a-4가 있고 여기에 a 플러스 4가 있다. 대강 이렇게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렸을 때 봅시다. 얘가 이제 움직이겠죠.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범위가 이렇게 움직일 때 아무리 많이 가도요. 자 마이너스 4를 넘어가는 건 괜찮아요. 여기는 괜찮은데 가다가 마이너스 3을 넘어가는 건 안 됩니다. 그쵸? 이 색칠한 범위가 마이너스 3을 넘어가는 순간 그럼 마이너스 3은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아니게 되기 때문에 그럼 정수 4개가 지켜줄 수가 없죠. 이해가 됐나요? 중요한 건 마이너스 4지점이 아니라 마이너스 3지점이 중요한 거거든요. 마이너스 3이라는 이 정수를 반드시 이 범위가 포함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또 반대쪽으로 보자면, 자, 얘가 이번에 반대쪽으로 이렇게 움직이자면, 자, 이렇게 와가지고 역시 같은 원리로 이 부분이 0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그래야 0이라는 녀석이 요 공통범위 안에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 두 번째 부등식의 그 구간을
요리조리 움직여 보면 결국 포인트는 뭐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이 a-4라는 값과 이 첫 번째 정수 마이너스 3 사이에 a-4가 마이너스 3보다 항상 작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요게 깨져버리면 마이너스 3이 해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 자, 여기서도요. 이 첫 번째 정수인 0이요. 요 경계선인 a 플러스 4와 비교해 봤을 때 항상 0이 요 놈보다 작아야 되는 겁니다. 그쵸? 자, 방향을 판단한 거고요. 마지막 디테일하게 여기서 이제 등호 판단해야 되겠죠. 여기 등호가 들어갈 수 있을까? 자, 이 녀석을 올려놓는 겁니다. a-4라는 요 색칠된 동그라미를 마이너스 3에다가 딱 올려놔 보세요. 자, 색칠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3에 올라가더라도 마이너스 3은 해가 되죠. 그쵸? 그러니까 올라가도 괜찮은 거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색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0에다가 올려놓더라도 0은 해에 해당이 됩니다. 그쵸? 따라서 여기도 등호가 붙겠네요. 그러면 정리해보면 a는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고 요건 a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데 자연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자연수는 1 하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수직선에서 정보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유형이었습니다. 네, 753번 문제입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과부족 문제라고 부르는 문제 유형인데 조금 난해합니다. 과부족. 어떤 설명을 듣지 않고 그냥 이 문제를 탁 던져줬을 때 식을 세우기가 쉽지는 않은 형태인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보통 과부족 문제는 항상 변수가 두 개인데 지금 이 문제도 학생 수가 있죠. 학생이 몇 명이냐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나눠 가진 사탕의 개수는 몇 개냐. 변수가 두 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항상 더 숫자가 적은 것을 x로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과부족 문제를 풀 때는 두 개의 변수 중에 더 개수가 적은 것, 더 수량이 적은 것을 미지수 x로 잡는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변수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쭉 보니까 한 학생에게 4개씩 사탕을 줬더니 12개가 남았다 라고 했죠. 그럼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 사탕의 개수는 정확하게 4x 플러스 12개가 되겠죠. 그쵸? x명의 학생에게 각각 4개씩 나눠주고 그러고 나서도 12개가 더 있었던 거니까 이게 사탕의 개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 7개씩 나눠주면 마지막 한 학생은 2개 이상 6개 미만을 받는다 라는 이 두 번째 문장에서 여러분들은 사탕 개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두 가지를 뽑아내셔야 됩니다. 자, 사탕의 개수는 방금 4x 플러스 12개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확한 사탕의 개수를 가운데다 놔주시고요. 여기다 요렇게 부등호를 만들어서 이쪽은 사탕 개수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 여기는 사탕 개수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을 적어주는데 그 최소값과 최대값을 이 두 번째 문장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일단 두 번째 문장은 학생이 X명이 있는데 7개씩 나눠줬다 그랬죠? 그럼 보세요. 자, 첫 번째 학생에게 7개 줬어요. 두 번째 학생에게도 7개를 줬어요. 이런 식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다 7개를 줬습니다. 자, 그렇게 7개씩 주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학생이 한 명 남았는데 이 학생한테는 7개를 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탕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 마지막 학생은 결국 몇 개를 받았냐면 최소 2개부터 몇 개? 6개까지. 그죠? 문제 써있죠? 마지막 학생이 2개부터 6개까지를 받을 수 있다. 그죠? 그러므로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사탕 개수의 최소값을 생각해보면 일단 여기서 한번 잘라줘야 되겠죠. 왜냐면 이 마지막 학생을 빼고 요쪽에 있는 학생들은 전부 다 7개씩을 다 받았거든요. 아까 우리는 전체 학생 수를 X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요 마지막 학생 한 명을 빼고 나머지 학생들이 7개씩 받은 거니까 자, X 빼기 1명의 학생들이 7개 사탕을 7개씩 받은 거예요. 그럼 7을 곱해주면 이게 지금 요렇게 표시한
이 마지막 한 명 빼고 나머지 학생들의 사탕의 개수의 총합입니다. 거기에 이 마지막 학생이 가장 적게 받으면 2개를 받는다 그랬으니까 여기다 2를 더해 주시고, 최대 상황도요, 여기까지 똑같은데 이 마지막 학생이 제일 많이 받으면 6개를 받는 거니까 마지막 학생의 사탕 개수를 이렇게 가장 클 때를 여기다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호를 판별하기 위해서 등호를 붙일 수 있느냐, 그걸 보기 위해서 문제를 다시 보니까 마지막 학생은 2개 이상 6개 미만을 받았대요. 그러므로 이쪽에는 등호를 붙여주셔야 되겠고, 이쪽에는 등호를 붙이지 않아야 되겠죠. 네, 2개 이상 6개 미만이니까요. 이렇게 식을 완성시켜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쭉쭉 푸시면 됩니다. 여기가 7x-5가 되겠죠. 여기는 4x 플러스 12가 되겠고요. 여기는 7x-1입니다. 자, 양쪽으로 나눠서 푸셔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7x를 다 빼버릴까요? 7x를 다 빼버리면 가운데가 마이너스 3x가 되겠죠. 그쵸? 이렇게. 뭐 어쨌거나 x가 가운데만 남아있고 양 옆에는 없도록, 네,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도 되겠습니다. 그럼 12를 다 빼줄게요. 12를 다 빼주면 마이너스 17이 되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3x가 되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1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으로, 마이너스 3으로 나눠보면 x는, 자, 부동을 뒤집히면서 3분의 13, 여기는 3분의 17이죠. 그러면 얘는 대략 3점 몇이고요. 아닌가요? 4점 몇인가요? 4점 몇이고요. 얘는 대략 5점 몇이거든요. 그럼 x는 학생의 수기 때문에 무조건 자연수일 테니까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자연수 5가 되겠습니다. 학생이 5명이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사탕의 개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 5를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어서 32가 사탕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패턴의 문제가 과부족 문제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두 가지 변수 중에 더 개수가 적은 것을 x로, 그러면 나머지는 x에 관한 식으로 표현될 거고요. 그러면 그때 이 사탕의 개수를 가운데다가 딱 써놓고 양 옆에다가 사탕 개수의 최소값 그리고 사탕 개수의 최대값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것을 쫙 풀어서 x가 나오면 학생도 나오고 사탕의 개수도 나오는, 네,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네, 754번 문제입니다. 역시 과부족 문제인데요. 과부족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위에 753번 문제에서 했으니까 753번도 같이 좀 풀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자, 일단 이 문제를 풀어보면 이번에도 이제 변수가 2개인데요. 의자가 있습니다. 긴 의자. 그리고 그 의자에 학생들을 착착착 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의 개수와 학생 수가 이 문제에서의 두 변수가 될 텐데, 자, 위에 753번 풀면서 뭐라고 했냐면 2개의 변수 중에 더 수량이 적은 것을 x로 잡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의자의 개수가 x입니다. 왜냐면 의자 하나마다 학생이 여러 명씩 앉는 긴 의자잖아요. 교회 같은 데 가면 있는 그런 긴 의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자가 x고 학생 수는 그러면, 자, 한 의자에 3명씩 앉으면 5명이 남고, 자, 당연히 3x 플러스 5라는 식이 떠오르셔야 될 거고요. 그러면 그 학생 수를 가운데다 딱 놓고요. 자, 여기에 이제 학생 수의 최소값과 학생 수의 최대값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위에 753번보다 조금 더 어려워요. 자, 요 부분에서 이제 찾는 거죠. 4명씩 앉으면 의자가 3개 남는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가능성을 봐야 돼요. 자, 어떤 가능성을 봐야 되느냐. 자, 여기 이렇게 의자가 있어요. 긴 의자라고 합시다. 그럼 이 긴 의자가 자, 뿅 의자를 그렸습니다. 네, 의자 이렇게 쫙 있어요. 자, 첫 번째 긴 의자에 4명이 앉았어요. 자, 여기에 4명이 앉았어요. 그러면 두 번째 긴 의자에도 4명이 앉았겠죠? 이런 식으로 4명씩 4명씩 꽉꽉 채워서 앉혔어요. 근데 이렇게 앉다 보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앉았더니 의자가 3개가 남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맨 밑에 있는, 맨 끝에 있는 요 3개의 의자 있죠? 파랗게 되어 있는 3개의 의자, 얘네 3개는 빈 의자들입니다. 빈 의자들. 아무도 앉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얘죠. 요거. 밑에 맨 끝에 의자 3개가 비어있다는 건 알겠어요. 그럼 그 앞에 있는 끝에서 네 번째 의자 있잖아요. 이 네 번째 의자는 비어있진 않을 거예요. 빈 건 3개라 그랬으니까 비어있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몇 명이 앉았는지 모르잖아요. 여기 1명이 앉았는지 2명이 앉았는지 여기 3명이 앉았는지 모르죠. 4명이 앉을 수도 있고. 거기에서 이 학생 수가 최소 최대로 갈라지는 겁니다. 최소의 상황은 이 빨간 의자에 가장 최소한의 인원수만 앉았을 때 그건 1명이 되겠죠. 이때가 지금 최소의 상황인 거고요. 최대의 상황은 자 여기 똑같아요. 4명 앉고 4명 앉고 다 똑같은데 자 이번에는 맨 끝에 의자 3개 비어있고 끝에서 네 번째 의자에 최대한 많은 학생이 앉아있는 상황. 최대한 많은 학생이라는 건 4명이 꽉 차게 앉아있는 상황을 말하겠죠. 네. 그래서 왼쪽에 그려져 있는 상황이 학생 수의 최소값을 가리키는 상황이고 오른쪽에 그려져 있는 상황이 최대값을 가리키는 상황이 됩니다. 요거 3개 비어있는 거는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왼쪽 상황에서의 학생 수와 오른쪽 상황에서의 학생 수를 식으로 표현하는 일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면 여기서 한번 끊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띠리리리리리 끊어 볼 겁니다. 자, 이 끊는 기준은 뭐냐? 이 점선까지는요. 모든 의자에 학생들이 4명씩 꽉꽉꽉 채워서 앉았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의 의자가 몇 개냐 생각해 보면 전체 의자의 개수 중에서 지금 이 점선 아래로는 4개의 의자가 나와 있죠. 그러면 전체 의자 X개 중에서 이 4개를 제외한 나머지 의자는 다 여기 위에 있는 거니까 의자의 개수가 X-4개가 되겠습니다. 그쵸? 전체 X개의 의자 중에 이 점선 아래쪽에 4개의 의자가 빠져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만큼 의자에 앉아있는 학생 수는 뭐가 되겠느냐? 자, 여기까지는 의자 하나마다 4명씩 꽉꽉꽉 앉아있으니까 4괄호 X-4가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쪽이라고 해서 다를 게 없죠? 네, 얘도 똑같아요. 얘도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차이가 나는 것은 이 부분이 되겠죠. 최소일 때는 여기에 1명 띵 앉아 있는 거고 최대일 때는 여기에 4명이 띵띵띵띵 앉아 있는 거죠. 그러므로 최소일 때의 학생 수는 이렇게 써야 되겠죠. 여기에 플러스 1 써주시고 최대의 학생 수는 여기에 플러스 4 이렇게 써주시고 자 지금 1명 앉아있는 상황과 4명 앉아있는 상황은 모두 가능한 상황이죠.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다가 등호까지 넣어주시면 그러면 정확하게 학생 수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적은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얘를 풀어보기만 하면 되겠네요. 자 풀어보면은 이쪽이 4x-15가 되겠고 이쪽은 4x-12가 되거든요. 그러면 왼쪽 오른쪽 따로따로 풀어보면 자 x가 여기 이쪽 부분을 푼 겁니다. 아이고. 네, 이쪽 부분을 풀어보면 x가 20보다 작다가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쪽 부분을 풀어보면은 이쪽 부분에서는 x가 17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x는 17 이상 20 이하가 되겠고요. 의자의 개수는 17개, 18개, 19개, 20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조금 복잡했는데 그림으로 이해를 하신 다음에 식으로 세워보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네, 755번 문제입니다. 역시 과부족 문제가 되겠고 위에 754번 문제와 아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위에서는 의자에다가 학생을 앉혔다면 이 문제에서는 승용차에다가 사람을 태우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승용차가 몇 대 있느냐? 승용차 그리고 그때 사람 수 자, 이렇게 잡으면 수량이 적은 것은 승용차니까요. 승용차를 X대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승용차 한 대 4명씩 탔더니 11명이 남은 거죠. 차에 타지 못하고 남은 거. 사람 수는 4X 플러스 1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5명씩 타면 승용차 2대가 남는다. 이 문장에서 우리는 사람 숫자에, 자, 사람 숫자가 지금 요건데요. 이 사람 숫자가 가장 적을 때와 가장 많을 때, 최소일 때와 최대일 때의 상황을 식으로 표현해내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이것도 그림을 좀 그려볼까요? 뿅. 자, 승용차입니다. 승용차가 이렇게 쭉 있어요. 첫 번째 승용차에 5명을 태워보겠습니다. 5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두 번째 승용차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5명씩 앉았어요. 자, 이렇게 쭉 앉다 보니 마지막 2대의 승용차가 남았다라고 했으니까 마지막 2대의 승용차는 완전히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핵심이 되는 건 요거죠. 그쵸? 끝에서 세 번째 자동차. 이 끝에서 세 번째 자동차에는 비어있진 않으니까 최소 1명에서 최대 5명까지 탈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죠. 그래서 최소일 때는 여기 1명만 타 있는 경우가 최소의 상황이 되겠고, 최대일 때는 이 자동차에도 5명이 꽉 차게 타 있는 상황이 최대가 되겠죠. 네, 이 위에까지 상황은 뭐 똑같으니까요. 여기 5명, 여기 5명, 여기 5명 이렇게. 그래서 그림으로 이해하면 요때가 최소가 되는 상황, 요때가 최대가 되는 상황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이 각각의 상황에 그 사람 수를 식으로 표현해 봐야 되니까 여기서 한번 끊겠습니다. 또로로로로로록 또로로로로록 끊었을 때, 자, 이만큼의 승용차 대수는 몇 대일까요? 전체 승용차 X대 중에서 지금 맨 끝에 3대를 제외하고 지금 선을 그었기 때문에 여기까지의 자동차는 X-3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승용차에 모두 5명, 5명, 5명 이렇게 탄 거기 때문에, 자, 여기에 지금 타 있는 사람 수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사람 수는 5괄호 X-3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거는 이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이 우리는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 점선 위쪽에 사람이 이만큼 있고 여기에 띵 1명 추가된 거고요. 여기는 5명이 띵띵띵띵띵 추가된 겁니다. 그러므로 최소일 때의 사람 숫자는 5괄호 X-3의 플러스 1이 되겠고요. 최대일 때의 사람 숫자는 5괄호 X-3의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경우 모두 지금 이 사람 숫자가 가능한 값이기 때문에 요렇게 등호를 표시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계산을 좀 해볼까요? 전개를 시키면은 5x-14, 여기가 4x 플러스 11이고요. 이쪽은 5x-1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쪽에서 나오는 게 x가 26보다 작거나 같다. 이쪽에서 나오는 게 x가 2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x는 21부터 26까지가 되겠고요. 네, 21부터 26까지니까 승용차가 최소 몇 대냐? 라는 질문에는 x의 최소값인 21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나 이 위에 754번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혹시 이 문제가 잘 이해가 안 됐다면 754번 문제도 풀이를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했는데 조금 더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했으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유형을 우리는 과부족 유형이라고 부릅니다.